24년도 3학년 1학기 호원고 확통 중간고사 시험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1, 2, 3, 4, 5, 6, 7이라는 집합에 대해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인데요. 가조건이 6 이하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요것이 성립한다 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x 자리에다가 이제 1부터 6까지를 차례대로 넣어보면 1을 집어넣으면은 F1보다는 F2보다 F2가 크거나 같다고요. 2를 집어넣으면은 F2보다 F3이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6까지 집어넣게 되면 X에 6 집어넣으면 F6보다 F7이 더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가 만들어질 테니까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 작작인 겁니다. 그쵸? 큰 작작, 등호가 포함된 큰 작작이에요. 큰 놈은 큰 놈한테만 쏠 수 있고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쏜다. 그런데 이제 등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쏘는 것은 괜찮다. 자, 그럼 이 조건에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 나 조건이 fx가 x제곱 빼기 2를 만족시키는 7 이하의 자연수 x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에다가 이제 1부터 집어넣어보면 x에 1을 넣었을 때는 우리가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식이 나오죠. 1을 집어넣으면 1제곱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식을 얻을 때까지 x자리에다가 숫자들을 쭉 넣어보는 겁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2 집어넣으면은 2제곱 빼기 2니까 2가 되죠. 요거는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은 F3이 3의 제곱 빼기 2니까 7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 만족시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4부터는 x에 4 집어넣으면 이쪽이 14가 돼서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연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 또는 이거 최소한 둘 중에 한 가지는 만족을 시키는 그런 함수를 찾아봐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f2가 2다를 만족시키는 큰 작작 함수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2가 2한테 쏘는 걸로 이렇게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이라는 숫자는 자, 얘네 둘한테 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크로스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1이 1, 2한테 쏠 수 있기 때문에 1의 선택권은 두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4, 5, 6, 7 얘네 다섯 개는 누구한테 쏠 수가 있냐면 2한테까지는 쏠 수 있으니까 요렇게 2부터 7까지의 숫자들한테 화살표를 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화살표를 쏴야 되기 때문에 요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5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조합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10CO가 되겠고요. 10CO가 얼마냐 계산해보면 10CO가 250이 나옵니다. 250이. 자, 그래서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총 몇 개입니까? 그러면 2 곱하기 250이 해가지고 504개가 됩니다. 504가지 요렇게.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F3이 7이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함수 구해야 되는데 F3이 7이다를 만족시키는 함수는 구하기가 엄청 쉬워요. 자, 여기서 F3이 7이니까 자, 이번에는 3이 7한테 쏘는 걸로 확정이 된 상태죠. 이렇게 돼버리면 1, 2는 1부터 7까지 애들한테 자유롭게 쏠 수 있죠. 이 조건만 만족을 시켜주면. 그쵸? 그래서 1, 2가 쏠 수 있는 것이 7H2가 돼가지고 7H이면은 8C2가 되는 거니까 28가지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면 얘네들은 무조건 3이 7한테 쏴버렸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 하나한테 다 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얘네들의 선택권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F3이 7이다를 만족시키는 함수는 28가지가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504랑 28을 그냥 더한 게 바로 답이냐? 이제 이런 데서 헷갈리지 않죠? 우리가 요거 만족시키는 거 찾았고 요거 만족시키는 거 찾았다면 반드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교집합에 해당되는 애들을 찾아서 빼주셔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야 정확하게 요거 또는 요것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집합이라고 하면 자,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마저 이어서 할게요. 자, 교집합이면 이제 2가 2한테 쏘고, 그러니까 2가 2한테 쏘고 3이 7한테 쏜다.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러므로 자, 2가 2한테 쏘는 걸로 확정, 3이 7한테 쏘는 걸로 확정. 이렇게 돼 버리면은 자, 요 1이라는 숫자는 1, 2, 요 둘한테 쏠 수 있지만 2는 2로 확정돼 버렸고 3은 7로 확정돼 버렸고 얘네들이 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교집합에 해당되는 함수는 몇 개냐 그러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그쵸? 지금 보이죠? 1이 1, 2한테 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504에다가 28개를 더해주고요. 교집합에 해당되는 두 개를 빼준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뭐 문제가 좀 길어요. 문제가 긴데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ABC라는 세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흰 공 6개를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 6개를 넣을 건데 조건이 뭐냐면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설명을 보니까 어떻게 나눠놨냐면 흰 공 3개가 ABC 주머니에 골고루 들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3개의 주머니에 모두 다 흰 공이 들어가는 상황, 그 다음에 2개의 주머니에만 흰 공이 들어간 상황, 그리고 1개의 주머니에만 흰 공이 들어간 상황, 이렇게 나눠 놓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흰 공이 3개의 주머니에 골고루 나누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 주머니에 넣은 흰 공의 개수를 각각 A개, B개, C개라고 했을 때 이때 여기 성립해야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6이다가 성립을 해야 되고 세 개의 주머니에 모두 다 흰 공이 하나 이상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해를 찾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했죠? 이거 프라임 해주고 3 넘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중복조합으로 계산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3H3이 될 거고 그 3H3이 지금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이미 3H3이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가압 빈칸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 검은 공을 넣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건데 이거는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이미 흰 공이 다 골고루 들어갔기 때문에 검은 공은 자유롭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각각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를 자,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3개 있다라고 했을 때 주머니가 이렇게 3개 있다라고 했을 때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가 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검은 공을 검은 공 X개, 검은 공 Y개, 검은 공 Z개 이렇게 잡으면 지금 이미 흰 공이 골고루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은 공은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6이다를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만큼 있을 겁니다. 그쵸? 뭐 하나 비어 있어도 상관없죠. 검은 공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죠. 이미 흰 공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압 빈칸에 들어갈 것은 자, 요거의 해의 개수니까 3H6이 되겠습니다. 3H6. 자, 요것이 지금 가압 빈칸에 들어갈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가서 n이 2예요. n이 2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개의 주머니 중에서 2개의 주머니에만 흰 공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 개의 주머니 중에 그 2개의 주머니를 골라야 되겠죠? 그죠? 2개의 주머니를 골라야 돼요. 이 2개의 주머니를 고르는 방법이 3C 이만큼 있겠죠. 그래서 가령 내가 A 주머니와 B 주머니를 골랐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흰 공은 요 두 주머니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러므로 자, 여기에 들어가는 흰 공의 개수를 A개, 여기 들어가는 흰 공의 개수를 B개, 여기 들어가는 흰 공의 개수를 C라고 했을 때 C가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C가 0이니까 A 더하기 B가 6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6이다 라고 생각하면 A 더하기 B가 6이면 그리고 이 A와 B는 0이 되면 안 되죠. 이 두 주머니에는 반드시 흰 공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프라임 바꾸면 요거는 4가 될 거기 때문에 이 H4가 흰 공을 넣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죠? 여기 흰
흰 공을 넣는 방법의 수, 요거는 2H4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흰 공이 요 A 주머니와 B 주머니에 나누어 들어갔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검은 공을 넣어볼게요. 검은 공을 넣을 때는 자, 이번에는 이 Z가, 그쵸? 지금 검은 공이 X개, Y개, Z개 들어갈 건데 이번에 조건은 뭐냐면 Z가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쵸? C 주머니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은 공이 최소 한 개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Z만 프라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Z가 1 이상이어야 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Z 프라임을 Z에서 1 뺀 것, Z에서 1 뺀 것을 Z 프라임으로 정하면 그러면 Z 프라임 자리에 Z 자리에 Z 프라임이 들어가서 요렇게 바뀌고 대신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상황에서의 의미 아닌 정수의 해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때 검은 공을 나누어 넣는 방법의 숫자는 3H5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따라서 나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뭐냐? 자, 3C 골라준 거 곱하기 흰 공 넣는 거 2H4 곱하기 검은 공 넣는 거 3H5. 요것이 나 빈칸에 들어갈 값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 n이 1일 때로 가볼게요. n이 1일 때는 뭐냐면 세 주머니 중에 한 개의 주머니에만 흰 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머니 하나에 흰 공이 몰빵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자, 일단 주머니를 고르는 방법, 이 한 개의 주머니를 고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겠죠. 뭐 A 주머니를 골랐다 생각합시다. 그럼 A 주머니에 흰 공이 싹 다 몰빵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검은 공을 넣는데 자, 이번 조건은 이거죠. 아까는 Z만 1 이상이었지만 이번에는 Y도 1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쵸? 여기에도 반드시 검은 공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식은 이렇게 됐지만 Y가 1 이상, Z가 1 이상이기 때문에 프라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4개로 바뀌겠죠. 그쵸? 그래서 흰 공을 넣는 방법은 뭐 한 주머니에 몰빵이니까 흰 공 넣는 방법은 한 가지고요. 그때 검은 공 넣는 방법이 이제 3H4만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빈칸에 들어갈 것이 요거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계산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부터 계산하면 요게 이제 82니까 28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3 곱하기 이거 5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그 다음에 요게 얼마죠? 7C2니까 7C2면은 21인가요? 그래서 요것을 곱하면 요게 315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3 곱하기 요게 6C2 15가 되는 거니까 4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나다에 들어갈 것을 PQR이라고 했을 때 요것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28에다가 315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45를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298이 돼가지고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은 빨간 카드가 5장, 파란 카드 2장, 노란 카드 1장이 있어요. 그 8장의 카드를 3명의 학생, 뭐 ABC라고 하겠습니다. 3명의 학생에게 나눠줄 건데 빨강이 5장, 파랑이 2장, 노랑이 1장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3개 카드를 각각 1장 이상 받는 학생이 있도록. 그러니까 이 3명 중에 1명은 혼자서 빨강, 파랑, 노랑을 모두 다 갖는 그런 친구가 1명은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보면 지금 노란 카드가 1장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노란 카드를 갖는 그 친구가 빨강과 파랑을 모두 가져야만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겠죠. 제일 먼저 노란 카드부터 배치해 줄게요. 그럼 노란 카드를 3명 중에 1명한테 골라서 줄 거니까 노란 카드를 주는 방법이 3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 노란 카드 1장을 A한테 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노란 카드는 없어요. 줬으니까. 그렇다면 방금 말한 조건에 의해서 이 노란 카드를 받은 A는 반드시 빨간 카드 하나와 파란 카드 하나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쵸? 그래야지 얘가 노랑, 빨강, 파랑을 모두 갖는 학생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파랑부터 배열해 볼게요. 파랑이 한 장을 지금 준 상태니까 파랑이 한 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배열을 하는 건데 이 파랑 한 장을 A한테 또 줄 수도 있죠. 그죠? 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B한테 줄 수도 있고 C한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파랑 한 장을 3명 중에 한 명에게 나누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세 가지 되겠고요. 그럼 이제 파랑도 다 줬어요. 자, 그럼 빨강이 지금 몇 장 남은 상태냐? 빨강이 4장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 하나 줬으니까. 자, 그럼 이 4장의 빨강 카드를 A, B, C 3명에게 나누어 주는 건데 뭐 못 받는 친구가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3H4 중복조합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6시4니까 15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들을 모두 곱하는 거니까 9 곱하기 15 해서 135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로 갈게요. 11번은 숫자 2333이 적혀있는 공 4개가 들어있는 상자 A와 A 상자에는 2333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상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1, 2, 2, 4가 들어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A에서 먼저 공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B에다가 넣어요. 그 상태에서 B에서 하나의 공을 꺼냈을 때 그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이걸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A에서 2를 뽑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A에서 3을 뽑았을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A에서 2를 뽑았다면 그때 자, 이 B 주머니의 상황은 뭐가 될 거냐면 여기에 A에서 뽑은 2가 하나 건너와 가지고 2가 3개가 된 상황. 그쵸? 이 상황에서 우리가 뽑기를 하는 거고요. 자, A에서 3을 뽑았다면 그때 B 상자 안의 상황은 뭐가 될 거냐면 여기에 3이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뽑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A 주머니에서 2를 뽑을 확률이 4분의 1이죠. 그죠? A 주머니에 4개의 공 중에 2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4분의 1 깔아주시고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B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냈는데 짝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6개 중에서 짝수가 4개나 있으니까 요렇게가 위에 줄에 있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고요. 자, 밑에는 A 주머니에서 일단 3이 나와야 돼요. 그럼 3이 나올 확률이면 4개 중에서 3이 3개나 있으니까 4분의 3의 확률로 3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를 뽑는데 짝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짝수 3개 보이네요. 6개 중에 3개. 그러면 24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더해주시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12번 문제입니다.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했는데 A가 B보다 왼쪽에 오거나 뭐뭐 하거나 그쵸? 그 다음에 C가 D보다 오른쪽에 오도록 나열한 것일 확률은 이랬죠. 자, 그럼 A가 B보다 왼쪽에 오는 사건을 대문자 A, C가 D보다 오른쪽에 오는 사건을 대문자 B라고 했을 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 P, A, 합집합 P. 그쵸? 요걸 원하는 겁니다. 또는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 확률은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로 구해야 한다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PA부터 구해볼게요. 5개의 문자를 배열하는데 A가 B보다 왼쪽에 이렇게 특정한 둘 사이에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개를 같은 걸로 보죠. 내가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5개를 배열하는데 2개가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PB도 마찬가지입니다. C가 D보다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것도 5팩토리얼 하는데 2개가 이미 순서가 결정된 거고요. 자, 교집합이면 이제 이것과 이것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A랑 B도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고 C랑 D도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5개를 배열하는데 2개 똑같은 거, 2개 똑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교집합이니까 이것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60 플러스 60 빼기 그리고 요게 30이죠.
자, 물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전체 분모 깔아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분모 5 팩토리얼 이렇게 깔려 있겠죠.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120이 이렇게 깔려 있겠죠. 그럼 120분의 90이 되는 거니까 4분의 3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뭐 문제만 딱 읽어봐도 이거 표 그리라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좀 그려봅시다. 전체가 150명이고요. 그 중에 여학생 그리고 남학생이 있고요. 한라산을 가본 사람이 있고요. 한라산을 안 가본 사람이 있을 텐데 일단 여자 남자가 각각 몇 명씩이냐면 여자가 60명, 남자가 90명이고요. 한라산을 등반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100명. 그럼 없는 학생이 50명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등반 한라산을 가본 100명 중에서 60명이 남학생. 그럼 여기가 60명. 그럼 여기가 자동으로 40명이 될 거고, 그럼 여기는 20명이 될 거고, 여기는 30명이 되겠네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표가 완전히 그려지기 때문에 뭘 물어보든 대답할 수 있죠. 자, 질문은 이거예요.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한라산을 등반해 본 경험이 없는 학생일 때, 이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맨날 나오는 조건부 확률이죠. 등반한 경험이 없는 학생일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네, 14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점에 점 P가 있다. 일단 얘는 그 독립시행 문제이기 때문에 독립시행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친구들은 뭐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닌 겁니다. 14, 15, 16이 다 그래요. 독립과 종속 그리고 독립시행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14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대요. 근데 주사위를 5번 던졌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5칸을 움직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P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2의 제곱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킬 확률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식을 잘 보면 요 부분이 지금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P라는 점의 좌표를 A, B 이렇게 생각을 했죠? P라는 점의 좌표를 A, B. 자, 여기다가 내가 A라는 점을 하나 잡아볼게요. A라는 점을 4,2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빨간 밑줄근 요 부분 얘가 바로 뭐냐면 이게 선분 PA의 길이를 제곱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P라는 점과 A라는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거죠. 그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으니까 결국은 PA라는 선분의 제곱이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PA, 선분 PA의 길이가 루트 3 이하일 확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4,2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4,2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1, 2, 3, 4, 1, 2 해가지고 자, 이렇게 또르르르륵 여기에 지금 이렇게 4,2라는 점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원의 반지름이 지금 루트 3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3이면은 이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죠. 2보다 약간 작으니까 요 정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4,2라는 점이니까 내가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원점에서부터 띠디디디 옮겨갔는데 가령 예를 들어 얘가 X축 방향으로만 5번을 갔다. 주사위를 5번 던졌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5 여기 찍힐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점은 4,2라는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원보다 멀리 있죠. 그러면 루트 3보다 먼 거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이 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방금 찍은 거 요거는 뭐만 나온 거냐면 X축 방향으로만 5번 움직인 거니까 그죠? 4 이하의 눈이 5번 나온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만약에 4 이하의 눈이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5 이상의 눈이 한 번 나오면 오른쪽으로 4칸을 가고 위로 1칸을 갈 테니까 여기로 도착하겠죠. 그죠? 여기. 그쵸? 요거는 딱 봐도 지금 요 원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거고요. 자, 또는 오른쪽으로 3칸을 가고 위로 2칸을 가서 여기에 도착해도 이때도 이 원안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2칸을 가고 위로 3칸을 가면 요게 찍히겠죠? 요게 찍힐 겁니다. 2,3에 찍히겠죠? 그럼 얘는 이제 요 원 밖으로 벗어났죠. 결국 우리는 여기 또는 여기에 위치할 확률을 구하면 된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좌표가 3,2고요. 요거는 좌표가 4,1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간 거니까 독립시행 나와야죠. OC 2로 할게요. OC 2. 그러면 x축 방향으로 가는 것이 3번 나왔으니까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잖아요. 3분의 2가 3번. 이렇게 3분의 2가 3번. 그리고 3분의 1이 2번. 이렇게. 뭐 이거 OC2로 해도 되고 OC3으로 해도 되는데 3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더 확률이 높으니까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할게요. OC3에 3분의 2의 세제곱 3분의 1의 제곱하면 요 점에 도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4,1이니까 5번 중에 4번이 3분의 2의 확률이 나왔고요. 그리고 3분의 1의 확률이 한 번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시면 243분의 80이죠? 맞죠? 얘는 계산하시면 243분의 얘도 80인가요? 그쵸? 16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 더하면 243분의 160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로 갈게요. 요것도 독립시행 문제죠. 요거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면 앞면이 나오면 이만큼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2칸을 가고요. 뒷면이 나오면 요 방향으로 1칸만 움직인대요. 그런데 동전을 6번을 던졌다 그랬으니까 최소 6칸은 움직일 겁니다. 그죠? 아무리 운이 없어도 최소 6칸은 움직이고 자, 최대 12칸까지 움직일 수 있겠죠. 그쵸? 앞면만 계속 나오면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P라는 점이 A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얘가 E라는 점에 도착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이게 처음에 E에 도착하는 거는 하나, 둘, 셋, 4칸을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최소 칸보다 적기 때문에 4번만 움직일 수는 없죠. 그렇다면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여기 오면 이거는 총 10칸을 움직인 거고요. 그 10칸을 움직일 확률,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점 P가 E에 도착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렇게 해봐야죠. 앞면이 X번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뒷면은 6-X번 나왔을 텐데 그런데 앞면 나올 때마다 2칸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2x만큼 움직였을 거고 뒷면 나올 때마다 1칸씩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합쳐주면 이게 10칸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x가 4가 돼서 앞면이 4번 뒷면이 2번 나와야 여기에 도착할 수 있구나. 자, 그럼 그대로 이제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면 끝입니다. 6번의 도전 중에 앞면이 4번 2분의 1의 4제곱 뒷면이 2번 2분의 1의 제곱 그러면 64분의 요거는 6시 2니까 15가 되겠죠. 그쵸? 64분의 15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자, A 주머니에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가 있고요. 흰둘 검둘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홀수가 나오면 A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고요. 짝수가 나오면 B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는데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 후 꺼낸 2개의 공의 색이 같을 때 그랬으니까 여기가 지금 조건부 확률의 분모에 깔리겠죠? 요거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자, 우선
A 주머니에서 같은 색 공이 나올 확률, 그리고 2번 B 주머니에서 같은 색 공이 나올 확률, 이렇게 따져봅시다. 자, 근데 이 A 주머니가 선택되는 것 자체도 확률이죠. 지금 A 주머니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A 주머니가 선택될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자, A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내니까 4C인데 같은 색이 나와야 되니까 흰 공 두 개가 뽑히거나 2C2, 또는 검은 공 두 개가 뽑히거나 2C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6분의 2가 돼가지고 12분의 2가 되겠습니다. 요게 A 주머니가 선택되고 거기서 두 개를 꺼냈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인 거고요. 자, B 주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B 주머니가 선택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두 개를 꺼냈는데 이번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를 꺼냈는데 같은 색이 나온다는 건 흰 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흰 공 3개 중에 두 개를 꺼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6분의 3이 돼가지고 1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하고 이거가 모두 다 어쨌든 같은 색 공이 나온 거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조건부 확률의 분모에 깔리겠죠. 얘네들이 더하면 12분의 5잖아요. 12분의 5. 자, 이렇게 깔아놨어요. 자, 그럼 이제 분자에 올라갈 건 뭐냐면 그 두 개의 공이 같은 색은 같은 색인데 전부 다 흰 공이었으면 좋겠대요. 흰 공. 자, 그러면 아까 요 A 주머니에서 같은 색을 뽑았다라고 했을 때 A 주머니에서는 자, 요거는 흰 공 중에서 두 개를 뽑았다, 이런 의미였고, 요거는 검은 공 중에서 두 개를 뽑았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분자에다가 올릴 때는 흰 공이 선택된 경우만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자, 분자에 올릴 때는 2분의 1 곱하기, 자, 요 부분을 요 핑크색을 빼고 요 초록색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6분의 1이 되겠죠. 그죠? 6분의 1. 요렇게가 뭐냐면 A 주머니가 선택됐고 거기서 흰 공 두 개가 뽑힐 확률입니다. 자, 플러스 B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우리가 같은 색이라고 말했던 게 어차피 다 무슨 색이었냐면 어차피 다 흰색이었거든요. 그쵸? 검은 공 두 개가 뽑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B 주머니에서 같은 색이 나오는 요 12분의 3은 그대로 다 분자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쵸? 구분되죠? A 주머니에는 흰 공 두 개도 있고 검은 공 두 개도 있었는데 B 주머니는 무조건 흰 공 두 개였기 때문에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럼 분모 분자에 12를 곱하면 5분의 4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우리가 평소에 풀던 거랑 조금 바뀌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같습니다. 네, 논술형 1번입니다. 자, 11, 22, 334가 적혀 있는 8장의 카드인데 그 중에서 이제 7장을 선택한대요. 7장을 선택한다는 거는 한 장을 버린다고 생각하는 게 빠르겠죠? 그죠? 한 장을 버린다. 자, 그런 다음에 그 7장을 배열했을 때 이웃한 두 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두 수의 곱 모두가 짝수가 되도록 이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갖고 오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홀수가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홀수가 이웃하지만 않으면 짝수와 홀수가 곱해지든 짝수와 짝수가 곱해지든 항상 곱은 짝수가 되는 거니까 홀수 두 개가 붙어있게만 안 만들면 될 거예요. 그쵸? 네. 그럼 홀수가 이웃하지 않는다, 이 조건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카드를 제외시키느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죠. 첫 번째 1번을 그러니까 1을 제외하는 경우 1을 제외한다. 그러면 이때는 1카드가 이제 한 장이 될 거고 2카드가 3장, 3카드가 2장, 4카드가 1장, 이렇게 7장을 배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홀수가 이웃하지 않게 할 거예요. 홀수가 하나, 둘, 3개. 얘네가 이웃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이웃하지 않는다의 키워드는 다 알죠, 여러분? 칸막이입니다. 칸막이. 그래서 짝수들을 먼저 배치해서 칸막이 역할을 시킬 거예요. 짝수들을 배열하는 방법이 4팩 나누기 3팩만큼 있을 거고
그러면 짝수들이 뭐 이렇게 써졌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2, 뭐 4, 2, 2 이런 식으로 써지면 요 사이사이 양끝까지 5공간, 5개의 자리 중에 3자리에다가 홀수들을 배열하면 되죠. 그래서 5개 중에서 3자리에다가 배열을 하는데 근데 또 홀수도 서로 똑같은 게 있으니까 요거 2로 한번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1을 제외시킨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를 제외시켰다. 2를 제외. 2를 제외시키게 되면 1, 1, 2, 2, 3, 3, 4가 되니까 이번에는 홀수가 4개가 됩니다. 그쵸? 그래도 여전히 짝수들을 먼저 배열할 거니까 짝수 3개를 배열하는데 2개가 똑같아요. 이렇게 배열해요. 그럼 이번에는 뭐 2, 4, 2 이런 식으로 배열됐다고 하면 자리가 4개밖에 없어요. 그럼 그 4자리에다가 요 4개의 홀수를 착착착착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둘둘이 똑같기 때문에 4팩 나누기 2팩, 2팩 요렇게가 2를 제외시킨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을 제외시킨 경우를 할 건데 우리 조금만 보면 1도 2개고요. 3도 2개지요. 그리고 1과 3은 동일하게 홀수죠. 그러므로 3을 제외시켜서 계산한 경우의 수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1을 제외시키는 경우하고 동일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3을 제외시키는 경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게 2번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곱하기 2 해가지고 3을 제외시키는 경우는 처리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4를 제외시키는 경우를 써볼게요. 자, 4를 제외시키게 되면은 남은 숫자가 1, 1, 2, 2, 2, 3, 3이죠. 그러면 홀수가 4개 있다라는 사실은 동일한데 짝수 3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짝수들을 배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홀수들을 배열하는 거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요것들을 싹 다 더해 주시면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그럼 얘부터 계산하면 이거는 4에다가 5p3이니까 60, 240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6이니까 18가지가 되겠고요. 얘는 그냥 6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하면 264가지가 논수령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논수령 2번 문제입니다.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뽑고 싶냐면 3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는데 꺼낸 카드에 적혀있는 세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짝수. 그렇다면은 가장 작은 수가 짝수. 그럼 일단 요 놈이 가장 작은 수다 라고 생각해보면 2가 가장 작은 수니까 나머지 2수는 2보다 큰 애들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그쵸? 2보다 큰 애들 3, 4, 5, 6, 7 중에 골라야 되니까 그 5개 중에 2개를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2가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경우가 요만큼 있겠죠. 그리고 또 4가 그러면 가장 작은 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5, 6, 7 중에서 2개를 뽑아라 이 말이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는 것이 4가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되고 6이 가장 작은 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쵸? 남은 수가 7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10가지, 3가지, 13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수가 3의 배수가 된다. 자, 그럼 가장 큰 수가 3의 배수가 된다. 그럼 요 놈이 가장 큰 수가 될 수 있느냐? 3의 배수니까 될 수 있죠. 1, 2, 3 이렇게 셋을 뽑으면 3이 가장 큰 수가 되죠. 그쵸? 그래서 3이 가장 큰 수가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이 가장 큰 수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죠. 6 하나 뽑고 나머지 1, 2, 3, 4, 5 중에서 2개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OC2 해가지고 요게 11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했겠지만 뭐뭐뭐 이거나 그랬으니까 이거 또는의 개념이잖아요. 합집합이에요. 그쵸? 그러므로 교집합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해서 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집합이라고 한다면 가장 작은 수가 얘네 중에 하나가 되고 가장 큰 수는 3, 6 중에 하나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뭐 가령 예를 들어 가장 작은 수가 2가 되고 가장 큰 수가 3이 된다?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그쵸? 그렇다면 가능한 것은
가장 작은 수가 2가 되고 가장 큰 수가 6이 된다. 요거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장 작은 수가 2가 되고 가장 큰 수가 6이 된다. 그러면 내가 3개의 숫자를 뽑았는데 가장 작은 수가 2고 가장 큰 수가 6인 거니까 그 사이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는 2와 6의 중간에 있는 3, 4, 5 세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자, 이 둘의 교집합에 해당이 될 거고요. 또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가 4면서 가장 큰 수가 3이다.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러면 가장 작은 수가 4면서 가장 큰 수가 6이다. 이거는 딱 한 가지 가능하죠. 4, 5, 6 이렇게 세 수를 택하면 이 4와 이 6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요게 한 가지. 네, 그래서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은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4가지가 되겠죠. 그럼 최종적인 경우의 수는 13과 11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 4를 빼는 거고요. 확률을 구하는 중이니까 분모에 7개 중에 3개를 고르는 7C3을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5분의 이거 얼마죠? 2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7분의 4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논술형 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중복 조합에서 자주 만나는 문제 형태인데 조금 이제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죠. 우선 6 이하의 네 자연수. 자연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6 이하라는 것도 답에 영향을 줍니다. 그쵸? 자, 그래서 먼저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 중에 자연수 해가 몇 개냐? 그럼 맨날 우리 이렇게 프라임 해가지고 4 넘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4H6만큼의 해를 가질 텐데 이 4H6 중에는 어떤 것도 껴있을 거냐면 A, B, C, D 중에 6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7이 섞여있는 해도 있을 겁니다. 7이 섞여있는 해는요 7, 1, 1, 1로 구성된 조합밖에 없어요. 그쵸? 왜냐면 8이 들어가는 순간 더해가지고 10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모두 다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8, 1, 1, 1 해버리면 벌써 11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6 이하다라는 조건에 어긋나는 해는 7과 1, 3개로 구성된 해밖에 없을 거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7, 1, 1, 1이냐 뭐 1, 7, 1, 1이냐 1, 1, 7, 1이냐 이 순서에 따라서 딱 4가지만이 요 중에서 4가지만이 이 6 이하다라는 조건에 어긋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계산을 해놓으면 이게 9C3이죠. 9C3에서 4를 빼는 거고 9C3에서 4를 빼면은 이게 80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 써있는 요 조건과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해가 총 80쌍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나조건으로 가서 A, B, C, D 중에 적어도 하나는 홀수이다. 대놓고 적어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에 반대가 되는 경우들을 구할 건데 반대는 A, B, C, D가 모두 짝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됩니다. 그쵸? 자, 이거 다시 한번 써놓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10이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중에서 짝수, 모두 다 짝수인 해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죠? A를 2A 프라임 플러스 2로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쵸? 선생님 짝수면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만 놓게 되면 프라임 자리에 1부터 넣어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뒤에다가 2를 붙여버리면 우리는 A 프라임에다가 0부터 넣을 수 있게 된다. 0부터 넣을 수 있어야 중복조합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4개를 모두 B도 2B 프라임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4개를 다 바꾸자.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자, 얘네들이 모두 들어가니까 2가 넘어가겠죠? 2양 될 겁니다. 그래서 2A 프라임, 2B 프라임, 2C 프라임, 2D 프라임 요것이 2가 될 거고요. 2로 한번 나눠버리면 요렇게 되네요. 요렇게 돼버립니다. 그쵸? 그럼 요거는 4H1이니까 그냥 4가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4가지 중에 혹시 여기서 제외했던 요게 껴있을까 생각해보면 이 4가지는 아까 뭐였냐면 7, 1, 1, 1 얘네들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모두 짝수가 되는 경우와는 상관이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아까 남겨놨던 80가지 중에서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4가지. 그쵸? 요것들까지 여기에서 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80에서 4가지를 빼줘서 답은 76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고 시험지가 이렇게 그 어려운 문제들을 앞쪽에 배치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 맨 앞장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해서 와 어떡하지 망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문제는 잘 안 풀린다면 빠르게 스킵을 하고 일단 끝까지 풀 수 있는 거를 싹 다 푸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